네. 내담자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말을 중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담자도 들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있잖아, 친구야,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싶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까지만. 어,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를 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잘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네가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줘. 라고 하시면서 사실 확인과 느낌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좀 따라해보는 훈련을 할게요. 한이님, 네. 네. 제가 내담자의 네. 이야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실습으로 해보시겠어요? 아, 지금요? 네. 음, 말이 길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끊고 중단한 다음에, 저하고 제가 내담자라고 생각하시고 아, 저한테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해볼까가 아니라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잘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음, 알아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네, 예, 예. 어, 그리고 선생님이 한 얘기에 하시는 대해서, 말씀은, 네. 제 말을 하시는 정리해서 한번 말씀은, 해보시겠어요? 응. 내담자의 말이 길어질 때는 네. 말을 중간에서 끊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었는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진행을 한다. 확인을 아유, 왜 하셔야 이렇게 돼요. 말이 안 돼? 네, 예. 확인을 이게 한다.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걸음마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않고 선생님들께 이 작업을 진행해 드리는 거예요. 한기영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안 네. 들려요. 어, 오디오가, 오디오 끊는 거 아니에요? 네, 들려요. 이제 들려, 들려. 들립니다. 선생님, 아까 한이님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리가 들었던 말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음,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 한혜님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네. 내담자가 이야기가 길어지고, 네. 한번 잠시만요 하고 중간에 이제 말을 끊고, 네. 사이에 있었던 말들을 한 번 더 되짚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 선생님의 강의가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 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습을 해서 알려드리는 과정이에요. 제가 욕심내지 않고 한 분 한 분 좀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킨스님, 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을까요? 한번 실습을 해보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막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킨스님 저한테 한번 접근해 보시겠어요? 잠깐만. 내가 네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 어려워서. 음, 그렇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것이 맞는 얘기니 길게, 너무 길게. 잠시만요, 선생님. 네. 말을 좀 바꿀게요, 킨스님. 네. 내가 네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들으면 내담자는 어떨까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 긍정적인 말로 아까 제가 바꾸어서 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네. 했을까요? 내가 네 얘기를 잘 이해하고 싶어. 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바뀌니까 네. 훨씬 듣기 편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제가 네. 말을 그렇게 했는데 기준을 네.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내가 이해해야 음, 된다는 게 아니라 너의 말을 내가 잘 듣고 싶어.
기준이 누구에 있어야 된다고? 아까 오늘 수업의 핵심이 주어가 너, 누구이다? 어, 너. 내가 너의 말을 잘 음, 이해하고 싶어. 이렇게 선생님 한번 바꿔서 말씀해 내가 보시겠어요? 너의 말을 잘 이해하고 싶어. 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게 이런 말을 한 거니? 네. 이렇게 확인을, 이렇다는 한 거니라고 확인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나아가셔서 이 너의 말이 이러이런 말이지. 그럴 때 네 기분이 이랬다는 거지라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사실 확인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더 욕심을 내서 한 단계 가보면 그러니까 킨스님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실까요? 제가 자꾸 말을 건네서? 아니요, 혹시 제 질문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까요? 아니요, 좋은데요. 그래요. 자, 이것처럼 선생님 확인을 해서 제가 킨스님한테 자꾸 질문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고 근데 이게 되게 지지부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출발점이 내담자하고는 만나는 지름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는 게 그렇게 선생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걸 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떤 상담에서든 사실 확인하시고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 구름도사님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대답하실 수 예, 있을까요, 구름도사님? 해보겠습니다. 네. 음, 내 남자가, 나한테 내 이야기를 말이 지금 해줬는데, 길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야기했는 것을 열심히 듣는다고 했는데, 어, 너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너의 말을 반복할 테니, 맞으면은 맞다고 이야기해 주면은 고맙겠어. 아이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걸 조금 줄이면, 예, 어, 잠깐만. 내가 네 말을 잘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네 말을 정리해서 말해볼게. 한번 들어봐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선생님들 내용이 중간에 이해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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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실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까요? 그냥 이거는 지나가시면 될까요? 하루 종일 실습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실습해도 모자르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분이 어떤, 어떠실까요? 흐뭇해. 흐뭇하셨어요. 네. 지금 킨스님 얘기는 너무 흐뭇하시다는 얘긴데, 왜냐하면 많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성장할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시는 모양이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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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킨스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방금 받아냈어요.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숨은 뜻, 숨은 의도로 진행되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선생님들 이번 주 이제 숙제가 2차 시 숙제가 나갈 예정인데요. 1차 시 숙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입으로, 속으로, 가족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속으로 되뇌시고, 내 단전에서 점을 찍어서 내 몸 전체로 평화의 기운을 보내는 게 1번 숙제예요. 2번 숙제입니다. 2번 숙제는 선생님들이 혹시 이 오늘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서로 통화를 하시게 될 거예요. 통화를 하시게 되면 말씀을 서로 막 나누세요. 나누시다가 갑자기 한 분이 그런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실습하시면 돼요. 잠깐만,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싶어. 그리고 잘 이해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상담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네 말이 이런 말이지. 네 말 그럴 때 기분이 이렇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에 대한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페이지에 있거든요. 상담을 공부할 때, 어,
제한테 수업을 받는 많은 친구들한테 제가 상담 그 감정 단어를 프린터해서 본인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순간 딱 내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내 기분이 어떻지라고를 감정으로 5개만 찾아보라고 훈련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이번 주는 수업을 딱 2가지만 진행할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숙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평화의 기운을 나에게 주는 거 한 1, 2분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서로 통화를 하실 때 사실 확인을 하고 느낌 단어를 넣어서 서로 대화하시는 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번 주 숙제 2가지입니다. 해보시고 다음 주에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실습하는 것도 실습인데 사례를 하나 들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학생하고 상담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를 안 이 친구가 아침에 학교에 오면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긴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손을 보니까 팔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온몸에 자해 흔적을 가지고 상담실에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한 내담자가 병원에 현재 다니고 있고 이 친구는 어 현재 지금 그 친구가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 1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고 2학년 때는 우리 학교 치어리더부에 들어가서 치어리더 공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한 친구예요. 그런데 예쁘기도 생기기도 진짜 예쁘게 생겼고 춤도 너무 잘 추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해를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선생님 얘가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아이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한테도 접촉했고 아이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상담실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 학교에 도착은 했는데 학교에서 정문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상담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충분히 차에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상담실에서 정문까지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으러 다녔고 아이가 학교 밖에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이가 집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안전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상담실에 데리고 왔는데 무조건 자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48시간만 나에게 주렴. 너가 그 이후에도 자퇴를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너가 자퇴하는 걸 허락할게." 이렇게 하면서 48시간을 제가 벌었고 아이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제가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 선생님들 이 상담하는 많은 내담자들 파킨슨 내담자들도 아마도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자살의 충동이 되게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담자들을 찾아왔을 때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의 내담자들을 도우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발견이 되셨으면 시간을 벌으셔야 돼요. 시간을 벌으셔야 되고 그 벌은 시간으로 아주 천천히 차근차 짧은 시간이어서 급해서 공감을 못하고 내 말만 한다? 아닙니다. 어떠한 시간이 주어졌던 짧은 시간이라도 공감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공감을 했어요. "너 지금 너무 얼굴을 보니 너무 불안해서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구나."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지금 그렇게 불안한데 여기 상담실에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실에 와 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너가 지금 여기서 내 얘기를 잠깐이라도 들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담이 진행이 되었는데 거의 2시간 넘게 상담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해를 한다는 건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너 이렇게 불안할 때 다른 곳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제가 자해를 해요." "선생님 혹시 그 자해한 흔적을 좀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쭉쭉쭉 상담을 해오면서 이 친구가 결국은 저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자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런데 선생님 이 단계를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해를 하기 시작한 친구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 자해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 거야? 라고 제가 물어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그랬구나. 그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떤 감정을 느껴?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너무 불안해요. 그럼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해?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저는 불안할 때 예전에는 글을 읽거나 청소를 하면 그 불안이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청소하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2시간이나 1시간 반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혹시 내 몸을 내가 꼬집어 보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피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꼬집고 그다음에는 자해를 칼로 내 팔을 난도질한 것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 것 같지가 않고 제가 살 것 같지가 않은데 피를 보면 '아 내가 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어떨 때 그러면 "너가 이렇게 피를 보면서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데 "너무 살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들은 뭘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요. 누군가 제가 요즘 선생님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싫고요. 제가 스스로 너무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프로세스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얘를 일단 어떤 행동이 있죠. 이 아이가 하는 잘못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할 때 기분이 있어요. 그 행동을 할 때 기분이 있고 그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발달된 촉발된 시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왜 그런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상담하는 목표는 뭐냐면 자해를 멈추는 게 아이와 저의 목표였는데 자해를 하는 이유는 불안하고 불안한 이유는 우울하고 우울한 이유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상담의 내용이 깊어지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너가 그렇게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험들이 있었니? 라고 제가 물었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것들이 너에게 어 누구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 혹시 너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아?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그 편집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편집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편집을 혼자 해서 작품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룹들이 있어서 6, 7 명이 똑같이 저희처럼 줌에 접속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자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줌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줌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의 이 친구가 의견을 내면 그 A라는 사람이 계속 이 친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얘기가 들면 기분이 나쁘고 이 친구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내가 실력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 그리고 처음에 이 아이가 한 행동은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뭐라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선생님 저 보세요. 우울증으로 머리 가리고 고개 내리고 아무도 안 보고 자기한테 하대한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머리 내리고 눈 내리고 앞을 쳐다보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면서 불안해지고 그럼 자해가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해야 되는 일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고
네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너가 그렇게 하대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를 이 친구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계속 너를 하대하면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계속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그 하대하는 사람이 너에게 하대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네? 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너 그렇게 너를 하대하는 사람에게 하대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을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하대하게 놔두면 너는 자존감이 내려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너에게 하대하는 걸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너 한 번도 누구에게 너 계속 이렇게 우울하고 얼굴 내리고 선생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우울증에 있던 네가 그분 A라는 사람에게 저한테 하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선생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놔두면 너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놔두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너가 그 줌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줌을 그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는 6, 7시간을 줌을 접속을 하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한 건 A라는 사람이 너를 하대한다고 느끼는 게 너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 줌에 같이 접속한 누군가도 너의 생각에 동의할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선생님 사실은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B라는 사람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A가 너를 하대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B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 가지고 제가 '아, A가 나한테 자꾸 하대를 하는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너가 혹시 B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선생님. 제가 A한테 '나를 하대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B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 네가 먼저 얘기를 꺼내라고 B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였냐면 이렇게 눈 다 이렇게 내리고 절대 아무도 안 쳐다보고 동굴 속에 갇혀 가지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 이거 머리 걷고 앞에 쳐다보고 B라는 사람까지 쳐다볼 수 있는 개념이 생겼어요. 선생님, 자살은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화살은 밖으로 향하는 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무섭게 자살과 타살이라고 얘기했지만 말로써 나를 공격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요. 말로써 상대를 공격하면 밖으로 향하는 내용 때문에 상대하고 싸우게 돼요. 이게 방향만 다르지 우울을 가지고 있는지 공격성이 나오는 건지는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들께 오늘 명상의 방법을 알려드려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내 눈으로 가려져 있던 이런 상태에서 머리를 걷고 눈을 떠서 내가 이렇구나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눈을 떴으면 이제 옆으로 돌려서 상대를 볼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내담자에게 나도 해야 되고 내담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5분까지만 수업할게요, 선생님. 그런데 이 내담자가 눈을 떠서 옆에 사람한테 B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가,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 네. B가, 어, 아니, 제가 한 내담자가 B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A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가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A가 사고 나진 않았지만, 그렇구나라고 인정은 했던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내담자는 뭐가 성공 체험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가 성공했냐고 스스로 물어보니 못 받았지만 저 사람이 인정한 것까지 됐고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길을 안내해줬거든요. 네가 그동안은 머리도 가리고 사람들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그런데 너 진짜 대단하게 네가 네 머리 걷고 앞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앞을 보기 시작한 것도 대단한데 네가 B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선생님이 진짜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B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했지만 어찌 됐든 얘기는 네가 A에게 "너가 이런 부분 할애를 하는 부분은 너가 나에게 하는 게 불편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너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네. 선생님 저도 이렇게 해 보거든." "선생님 그런데요. 자존감이 그렇게 하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어보는 방법,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해 본 방법이 없던 아이가 그 방법을 시행해 보면서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해 놓고 저 불안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선생님 일도 너무 신나게 잘했고 불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도 너무 잘 잤어요. 이런 내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제가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였는데? 제가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하나의 이유를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제가 일을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으니까 더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려면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노력을 하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 친구가 그렇게 한번 일을 시작하면 그 포인트 기준이 모르겠는데 기준으로 9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한대요. 뭐 그게 시간당인지 뭐 한 작품당 9만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변에 그 주문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들으면서 "너 너무 실력이 좋아. 그러니까 9만 원 받지 말고 20만 원 받아도 될 것 같아."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20만 원으로 올리는 건 너무 한꺼번에 점핑이기도 하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얘가. 근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거 10만 원을 올리면 일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또 얘기를 해준 거야. 갑자기 올리면 사람들도 당황해. 그러니까 3 주는 기다려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자꾸 사람들한테 "내릴 저 12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내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15만 원으로 올리는데 기다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2주 만에 일이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유능하다고 저를 칭찬하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저를 칭찬하면 제가 이 성장을 멈출 것 같아서 자꾸 저를 비난하고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못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주신 질문에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저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비난을 멈추려면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왜 그럴까?' 생각하니 '내가 잘하고 싶구나.'라는 욕구를 제가 알게 됐어요. 본인의 본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가장 중심은 여러분들이 하는 내담자의 이야기가 내담자가 개같이 이야기해도 본심으로 들어오셔서 그 내담자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 때문에 이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밖에서 하는 제가 현재 상담하고 있는 그 내담자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못난 것 같고 자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근본에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잘하고 싶은 욕구는 반드시 동일하게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나는 보지 않고 못나고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부정적인 단어들로 계속 채우게 될 거예요. 그 내담자가 본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잘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나는 환자들이 내가 가족들한테 피해가 되고 싶지 않고 도움도 되고 싶고 가족들한테 내가 든든한 엄마이고 싶고 든든한 아빠이고 싶은데 자꾸자꾸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내담자들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말하는 거는 너가 스스로 너의 일을 잘하고 아픈 것도 내가 잘 관리해서 가족들한테 민폐가 되고 싶지 않고 너는 너대로 잘 살아내고 싶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서 밖에 있는 표면의 얘기를 들으셔도 근본으로 돌아가셔서 내담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작업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 번만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명상으로 시작했어요. 아침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주어가 내담자 너여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 세 번째는 네. 선생님들이 내담자의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면 그 이야기를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싶어. 그래서 네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맞으면 맞다고 해줄래? 이렇게 하면서 사실 확인과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느낌으로 가실 때는 느낌 단어를 제가 드렸어요. 자꾸 선생님들도 스스로 어떤 느낌인지 체크해 보시면 내담자도 조금 더 잘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례를 드리고 그 사례에서 아이가 이렇게 갇혀 있던 내담자가 눈을 뜨는 게 1단계, 이 머리를 가리는 게 1단계, 눈을 떠서 앞을 보는 게 2단계,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3단계, 이 옆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4단계, 도움을 받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런데 마지막에선 오늘 가르쳐 드린 마지막에서는 그 내담자들의 본심을 읽어내셔야 되는 수업까지 오늘 쭉 이렇게 단계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하신 것 음,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감정 단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외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그 상담자들 내 마음을 읽어줄 때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주어, 선생님 상담을 얘기할 때는 I feel because예요. 너 진짜 화났겠다. 너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화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파킨슨 처음으로 딱 진단 받으셨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감정을 먼저 받아주시면 사실 안 하셔도 될 때도 있어요. 답이 좀 되셨을까요, 하니님? 네. 네, 다른 분들은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마지막 숙제가 너무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마지막 숙제가 뭘까요? 지금 어, 학생들, 학생 네, 선생님 네, 그냥 이해하시려고 들어보시려고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숙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생님들 통화하시면서 사실 확인하는 거 해보시고요. 네, 두 분 통화하시면서 두 번째 숙제는 평화의 기운으로 나를 하루 감싸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걸 해보시는 게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 오늘 뒤에 사례는 저런 사례가 있었대. 라고 해보는 거 알고 있으면 안 들은 거보다는 그래도 들은 기억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계속 계속 여기서 선생님들과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사례는 하나 들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우울하고, 우울하고 불안, 네, 우울, 우울해서 네, 자기를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자기한테 상처를 입히는 사람, 네, 조용하게 자기한테 우울증으로 보여지는 면서 자기 스스로를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이런 것과 그다음에 타살, 네, 네, 외부로 공격성 발언한다거나 다른 네, 타인을 비난하고 네, 하는 경우가 아까 선생님 같다라고 네, 네, 네. 나를 죽일 거냐 상대를 죽일 거냐 상대를 비난할 거냐 그러니까 우울의 표현 방법이 공격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우울의 표현 방법이 나를 뭐라고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우울한 소리가 제가 사람의 안 들려가지고, 네? 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제가 우울한 무슨, 사람, 음, 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신호가 약한가 보다. 안 들린다. 양락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음에 진짜 다른 걸로 저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어? 안 들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잠시만. 지금 들려요. 그러면 30초만 시간 주세요. 향남님 준비하신 동안 다른 분, 제가 약속된 시간에 15분이 지났는데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느낌이 무협 영화를 본 느낌. 그러니까 무슨 영화요? 현란한 고수가 네. 현란한 무예와 예를 갖다가 이렇게 본 느낌. 그러니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들으시면서 들은 느낌이신 거예요? 네,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아, 역시 틀리시구나 이런 느낌. 선생님도 그렇게 저는 해보고 싶으시니까 이 시간에 들어오신 거죠? 아니요, 꼭 그건 아니고. 꼭 그건 아니세요. 응. 저는 말의 힘이 참 크다는 거. 아, 예. 그렇게 감정 수용하면서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사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환우분들을 도우셔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상담의 긴 프로세스를 한 번이라도 듣기라도 하면, 그렇구나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왜냐면 우리가 좋은 것의 퀄리티가 높은 것을 보면, 그런 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사람을 도울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나도 그 방법으로 가봐야지 하고 목적지 설정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적지까지 가시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숙제를 하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향기양님 목소리 이제 들려요? 아주 잘 네. 내 들립니다. 목소리 들릴까? 네,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어, 아까 이제 자살과 자살이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울링 되는데. 체코에서,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내담자의 성격이 이제는 더럽다는 어떨까요? 걸. 네, 들립니다. 안 되셔서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안 당황스러워요. 성질이 더러워서. 아, 어떤 아니, 순간에도 안정을 잘 유지하고 가시네요. 아까 자살과 자살, 네. 같은 맥락, 그러니까 우울, 그러니까 네. 우울한 사람이 자기를, 이제 정도가 짙어지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렇죠. 이게 그게 강도가 심해지면 자해도 하고 자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삶의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반대로 외부로 돌리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우울과 공격이 같은 맥락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지금 저희도 환자분들도 그냥 네. 조용하신 분이 있고, 네. 근데 좀 비난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오늘 네.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네. 한편으로는 우울해하고 조용하시고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네. 오히려 오늘은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성의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케어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제가 네, 아주 제대로 중요한 이해를 표현입니다. 했을까요?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다행이에요. 뿐이지, 이게 네. 방향이 똑같거든요.
공격, 그래서 그, 네네. 그래서 공격성으로 이제 보여지는 사람은 이제 그냥 네네.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싶어서 오히려 그렇죠. 바깥으로 자기 감정을 음, 표현하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느껴지는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저를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알고 접근하게 되면은 그럼요. 그 사람이 그럼요. 공격성이 떨어질까요? 그럼요. 훨씬. 그리고 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되게 상담실에 오는 제가 지금 왜 웃냐면요. 상담실에 문고리를 1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애들이 분노에 차서 상담실에 오면 손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열고 안 들어오고 발로 착 들어와요. 그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 유리로 바꿔서 지금은 유리가 깨지진 않는데 어찌됐든 문고리는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실 어찌됐든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는 지켜야 돼서 상담실 문을 못 부시니까 애들이 철문을 부시고 오는 날도 있어서 지금 저희 학교 상담실에 상담실을 상담실 문 밖에 있는 문 철문이 고리가 부서졌거든요. 애들이 음, 공격성을 막 까지 가지고 상담실에 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음, 자해를 하는 그 친구들의 우울함과 얘의 우울함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정신병리의 기저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 보호관찰하고 소년원 다니고 이렇게 우울한 친구들 상담을 제가 사실은 저는 소년원하고 보호관찰서부터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음, 이 친구들이 음 이렇게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면 HTP라는 검사를 해요. 그림, 나무, 집, 사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사람을 그려면 그 사람의 크기가 내담자들의 자아 인식의 크기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여기 정말 A4 용지에 한 5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그려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HTP 검사를 하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가 그 소년원에 딱 철문을 한 5개 열고 들어가면 막 옆에서 교도관을 외워주거든요. 얘는 뭐 A는 살인이고요. B는 강간이고요. C는 3은 소년원 친구들이에요. 만 14, 촉법소년이 만 14세 이상의 친구들이 벌써 아무튼 근데 선생님 그때 그 알았던 그 친구들 되게 유명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브리핑을 다 저한테 해주고 일단 그렇게 해서 선생님 상담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교도관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제가 26살 때부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상담을 시작했는데 딱 들어가면 우통을 딱 벗어줘요. 왜 벗을까요? 온몸에 문신이 있거든요. 문신 보고 너 알아서 쪼르라는 표현이 아이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문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심리 검사를 해보면 완전 촉하니까 내면이 요만하다니까요. 음,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격성을 저한테 처음부터 이제 문신으로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하고 공격성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쟤네들이 공격성을 나한테 보일 거야 하면서 그대로 공감 수용하고 야, 너네 오늘 너무 쉬고 싶을 텐데 너네 10명만 집단 상담한다고 해서 짜증나고 화나지 않았어 하고 집단 전체를 공감해요, 제가.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눈만 이렇게 아래 위로 알긴 안 해. 너는 왜 왔니? 막 선생님하고 10대 그런데 10회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지 너네들 막 이렇게 하면 예, 걔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짜증의 내용을 하나 제가 짚어주면서 집단 상담이 진행되고 집단 상담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빼서 개인 상담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포근하고 얌전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게 한 뒤에 교화가 되어서 자기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시작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들 분노하고 화나 있어요. 그럼 저는 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야, 너 진짜 짜증났겠다. 너 진짜 화났겠다. 이런 얘기로 같이 막 얘기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다는 거잖아 하면 내담자들이 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야, 이 수업 시간에 너한테 그랬어? 너 진짜 도망 안 가고 상담실에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라면 도망갔겠어. 너 진짜 그 정도로 화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선생님은 그러냐? 그러면서 아이의 편도 살짝 들어줬다가 공감도 해줬다가 하는 작업들을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쭉
감정이 빠져요. 아까 제가 푹 바람을 빼야 된다 그랬죠? 감정이 쭉 빠지면 아이들이 순간순간 그 감정들을 알아주고 지나가다가 쫙 감정이 빠지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근데 선생님 사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 저도 잘한 건 없어요. 하고 자기 성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공감 수용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공격적인 내담자들이 왔을 때 공감 수용이 들면 아, 내가 선생님 그때 미쳤을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파킨슨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막 분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이해하는 5단계들이 병을 수용하는 5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가족들한테 몹쓸 짓도 하셨을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간격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라고 공감 수용하면 그 공감 수용에 따라서 내담자들이 촥 내려가고 이게 다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를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까지 공감 수용하시는 게 상담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그, 긴 시간 제가 네. 8시까지만 수업을 하려고 아주 큰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되었네요. 숙제 예. 2가지 중간중간에 저희들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다음 주 한번 더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너무 이때까지 훌륭한 선생님 강의 감사하네요. 오늘 말 안 해서 다행이네. 그게 지금 저도 마이크 상태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화면은 컴퓨터, 말은 휴대폰이 가장 좋으네. 우리 지난번에 구름도사님 버즈 네. 공부하셨는데 버즈를 귀에다 넣으니까 멀쩡해지네. 상담자 뒤에 나는 있는 카페가 여기 카페예요. 간포예요. 아, 간포 바닷가 카페예요. 어디 갔구나. 아니요, 간포 바닷가 카페 사진을 제가 배경이. 네 언제 한번 경주로 오시면 제가 모실게요. 간포 바다가 우리나라 바다 중에 가장 깨끗한 바다 중에 하나예요. 간포 저 바다가. 여기 꼭다리 달린 거가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줌 할 때는 그 조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 한번 뒷배경으로 할게요. 우리 한 말씀씩 마무리하고 끝을 낼까요? 구름도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5월 장미꽃을 보시고 5월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이님. 제가 잠깐 졸았는데 구름도사님 조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깼어요. 오늘 그것도 수업 보였던 모양이네. 졸다가 그거는 보였던 모양이네. 네, 졸다가 저랑 제가 지금 마주보고 있거든요. 구름도사님이 가운데 있어요, 제 화면에. 그래가지고 조시는 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숙제 열심히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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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이 전화는 다 신청하신 거예요? 네. 다 신청하신 거예요? 시험? 신청을. 많이 생명의 전화. 직결도 그것도 신청을 해야 돼요? 다 신청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직결, 그러니까 시험 저는 안 통과보다 했는데. 직결을 목적으로 합시다. 저는 신청 안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직결을 22일까지인데요? 직결을 목적으로 합시다. 일단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신청해야 돼요. 네. 일단 참여하는데 의의를 둡시다. 네. 다 같이 얼굴 맞대 줌에서 쏙 나와서 얼굴 부비부비 합시다. 그날 그러면은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이는 선생님. 거를 직결한다는 거를 신청을 해야 된다. 핀스님, 네. 제가 구독하고 있어요. 마무리 말씀. 아니, 이 어려운 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해야지. 어려우니까 해야지.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김기남 잘할 강사님. 거예요. 네, 최승현 선생님 잘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맞아. 써니님. 그러니까요. 계속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아, 충분히 하지. 아무튼 나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냥 가는 거죠. 음치박질 할 수 있어요. 방송하시면서 여러 번 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달라져도 남 해주는 거는 2차적이고 나만 달라져도 맞습니다. 좋은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여기 나오시는 분들, 한우분들이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많은 용기, 그리고 또 삶의 희망 같은 것도 느끼고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구했습니다. 역시 교장 선생님다운 말씀. 예. 마지막 아, 마무리, 네. 우리 진홍 찔레님. 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참아가면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오늘 최승희 선생님이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냥 처음에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본심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이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준 것만 해도 우리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다음 문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상대방은 상담 선생님이 나를 이해를 했구나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게 우리 셀프 케어의 그런 그 모든 과정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지금 어수선한데, 아니,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단톡방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합시다. 네. 네, 제가 끌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이거 뭐야 또. 마우스도 말을 안 들어. 목소리가.